이번 시간에는 벡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알았었던 그런 물리량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내용과 그리고 1차원상에서 벡터를 더하거나 빼는 방법, 그리고 2차원상에서 벡터를 더하거나 빼는 방법. 물론 3차원도 있을 수 있는데 3차원 벡터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배울 일이 없을 겁니다. 대학원에 가서도 아마 배울 일이 없을 테니까 2차원 벡터의 덧셈과 뺄셈만으로도 충분히 어려우니까 그 부분 잘 들어주시기 바래요. 일단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보통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 하면은 물리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물리량. 이 물리량은 뭐냐면 물리에서 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물리에서 측정 가능한 것들을 숫자로 나타내서 측정 가능한 것들 있죠? 측정 가능한 것들을 물리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물리적 환경에서 측정 가능한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흔히 말하는 뭐 권회의 정도, 사랑의 정도, 뭐 좌절의 정도 이런 것들은 수치화해서 나타낸 것들이 객관성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 온도나 길이나 뭐 힘의 색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물리량을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다는 거지.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칼라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벡터라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스칼라처럼 벡터를 사용해 왔는데 이제는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쓰자는 얘기죠. 스칼라라고 하는 양은 기본적으로 크기만 가지고 있는 양이고 벡터라고 하는 양은 크기와 이제 방향까지 가지고 있는 양입니다. 두 개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스칼라에다가 방향을 적용하면 뭔가 어색한 상황이 됩니다. 스칼라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은 온도가 있어요. 온도. 예를 들어서 온도는 몇 도다. 온도는 뭐 25도다. 체온이니까 36.5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북동쪽으로 36.5도 이런 식으로 또는 남서쪽으로 36.5도 이런 것들이 어색하죠. 그런 것들은 스칼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양 중에서 헷갈리는 것 중에서 하나는 에너지라고 하는 양이 있죠. 그 에너지도 역시 스칼라입니다. 에너지는 양적인 개념이지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죠. 예를 들어서 남쪽으로 25줄, 남서쪽으로 35줄 뭐 이런 식의 그 말들이 의미가 없는 거죠. 대신에 벡터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힘이 있죠. 힘은 뭐 왼쪽으로 2뉴턴 굉장히 이렇게 쓰면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죠? 힘이 물론 크기가 있지만 그 2뉴턴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가에 따라서 물리적인 현상은 굉장히 다르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운동량 같은 것도 있죠. 또 속도라는 양도 있죠. 속도 예를 들어서 여기 스칼라로는 속력이라고 하는 것과 쌍을 이루겠지만 속도는 북서쪽으로 25m/s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물리적인 현상을 잘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는 스칼라와 벡터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벡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벡터. 영어로는 이렇게 쓰죠. 벡터는 화살표로 보통 나타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이쪽으로 화살표를 나타내는 이 화살표의 방향이 벡터의 방향이 되고요. 그리고 화살표에 이렇게 된 길이가 벡터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뭐 잘 사용하진 않지만 벡터의 작용점이라는 말도 쓰기도 해요. 힘처럼. 그런데 벡터는 사실 이 작용점이라는 말보다 크기와 방향으로 주로 사용합니다. 벡터는 이동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나무 도막이 하나 있다고 해요. 이 상황에서 이쪽 끝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F1이 힘을 받고 있고 이쪽 끝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F2가 힘을 받고 있다고 해요. 이때 벡터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한 점에 작용한다고 치고 이 막대에 작용하는 힘은 F1하고 F2가 이렇게 작용하고 이 두 개의 힘을 합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벡터는 두 개를 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벡터를 더하고 빼는 것들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란할 때 벡터를 어떻게 더하고 빼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일단 또 네모 1번이라고 쓰고 벡터의 합성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나란할 때를 어떻게 합성하는지 보면 됩니다. 일단 나란할 때부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올리고 나란한다는 얘기는 한 직선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A 벡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칩시다. 벡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머리에다가 화살표로 나타내요. 그리고 B 벡터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하는 값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A 벡터에다가 이렇게 쓰고 B 벡터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B 벡터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하면 A 벡터하고 B 벡터를 더한 벡터가 되죠. 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만약에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 값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사실 벡터가 A 벡터하고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한 값하고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A 벡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치면 B 벡터는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B 벡터는 반대 방향이죠. 여기 지금 마이너스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 그러니까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게 B 벡터. 이게 마이너스 B 벡터죠. 그러면 A 벡터랑 B 벡터랑 이렇게 더하면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 A 벡터에서 요만큼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한 값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만큼의 값이 A 벡터 빼기 B 벡터의 값이 됩니다. 알았죠?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나란할 때 이렇게 됩니다. 빼는 것은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서 더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란할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나란하지 않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란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벡터에서 나란하지 않을 때는 따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벡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B 벡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칩시다. 종이치네. A 벡터와 B 벡터가 나란하지 않을 때는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합성을 해요. 평행사변형법으로 합성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A 벡터와 B 벡터를 평행하게, 예를 들어서 요거하고 평행하게, 이거하고 평행하게 한 다음에 가운데를 이렇게 이으면 요 빨간 게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벡터 합성한 값이 됩니다. 그러면 A 벡터 빼기 B 벡터는 어떻게 가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A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B 벡터가 있는데 B 벡터는 빼는 값이에요. 여기 다시 한번 써보면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A 벡터에다가 더하기 한 다음에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이너스 B 벡터는 방향이 반대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 방향 반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B 벡터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원래 B 벡터는 사실상 원래 B 벡터는 여기서 이렇게 내리는 방향이었죠. 그런데 마이너스 B 벡터니까 위로 이렇게 올리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요 벡터는 마이너스 b 벡터예요. 이 두 벡터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아까 한 것처럼 더하면 돼요. 이렇게 평행사변형법으로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요 벡터가 a 벡터 빼기 b 벡터가 됩니다. 네, 요런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그냥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a 벡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원래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b 벡터를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이 방법 대신에 벡터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b 벡터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이렇게 이어주면 이것 역시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가 됩니다. 이 방법은 평행사변형법으로 하는 건 아니고 시작점에서 끝점으로 벡터를 옮겨가면서 합성하는 방법이라서 뺄셈뿐만 아니라 덧셈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여기 b 벡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b 벡터를 여기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역시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이으면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되죠.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뺄셈에서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나란하지 않을 때는 사실 벡터가 이렇게 그림으로만 그리는 게 아니라 문제가 나올 때는 숫자가 같이 제시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벡터가 3이고 이쪽 방향으로 bek터가 2다. 그러면은 이 벡터의 합은 얼마이냐라고 물어보면은 벡터의 합은 3 빼기 2 해서 1이다. 이렇게 벡터의 합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쩌냐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 되는데 얘가 3이고 얘가 2면 이 벡터 예를 들어서 A 벡터하고 이 B 벡터라고 합시다. 그럼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이거 얼마인지 계산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이거 뭐 분명히 어딘가 이렇게 돼가 이만큼일 텐데 이 값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거를 좀 알기 쉽게 계산을 좀 해놨어요. 나란하지 않을 때 평형사변형으로 구할 때 벡터 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좀 같이 알아봅시다. 이쪽 방향의 벡터를 A 벡터라고 하고 이쪽 방향의 벡터를 B 벡터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거 이제 평형사변형법으로 구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평형사변법에 따라서 얘가 A 벡터 더하기 B 벡터예요. 그런데 이 크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삼각함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요 계산하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요 각도가 얼마인지도 알고 있냐면 세타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요 각도가 또 얼마라는 것도 알 수 있냐면 요게 A 벡터하고 같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A 벡터랑 같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요거하고 색깔을 좀 바꿀게요. 파란색으로 합시다. 여기 길이는 얼마냐면 얘가 A 벡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벡터는 얼마냐면 A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 사이의 길이는 B 벡터니까 B가 되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되는 직각삼각형이 되는 것을 알고 있고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죠. A 더하기 B 벡터의 크기니까 절대값을 쓸게요. 크기는 삼각형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해야 되죠. 그럴 경우에 B 더하기 A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 적용이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크기를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요거부터 이제 풀어보면 b의 제곱 플러스 ab의 코사인 세타 더하기 a의 제곱 어이구 a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a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알다시피 요거 어디서 많이 봤죠? 그렇죠. 요거는 a 제곱한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고, 근데 요거 얼마냐면 1이잖아, 1.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b의 제곱 더하기 요거 a의 제곱 더하기 ab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크기는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ab 코사인 세타 이렇게. 그리고 쭉 요게 평형사변형법이라고 보는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식이 됩니다. 요 방식 그냥 외워둬도 되는데 이게 이렇게 유도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기억해 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